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드 컨설턴트 신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루아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영상으로 촬영을 했고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은 이렇습니다. 작업 지시서에 좋은 예나 공장에서 좋아하거나 편하게 보실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하고 좋아하실까?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업체의 예를 한 가지 가져왔고요. 그래서 약간 피곤한 예를 가져왔습니다. 그 한 가지 예와 여러분들이 또 작업지 시설을 쓴다는 것은 그 도식화를 그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도식화. 근데 이 그림을 그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 그리기 어려워한다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쉽게 작업지 시서에 그림이 없어도 충분히 될 만한 방법으로 제가 예시를 한 가지 가져왔으니 잘 참고하시고 따라하시면 좋은 꿀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작업지 시서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좋은 예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작업지 시서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작업 지시서란 뭘까요? 맞습니다. 작업을 지시하는 서류입니다. 되게 단순하죠.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줄여서는 작지라고 많이 합니다. 그냥 작지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 작지를 쓸 때 내가 아무리 디자인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누구한테 내가 말로만 설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작업이 될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디자인한 것을 말로만 단순하게 설명을 한다? 그 A4 용지 한 장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지가 있어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옷을 내가 디자인한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공장 핸들링 방법,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작업 지시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가장 중요한 것은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아주 지긋지긋한 디테일. 이런 디테일. 아시겠죠? 표정에서 보이죠? 이런 디테일이 있어야 최대한 근접한 옷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의 디자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 작은 봉제 방법 하나하나까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룰 수 있는 작업 지시서가 나와야 한다는 거겠죠. 이 작업 지시서를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수했던 예. 여러분들 작업 지시서가 나와서 공장에 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샘플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메인 전에 우리가 샘플을 공장에서 많이 보거든요. 자, 볼게요.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을 해서 패턴을 떴다고. 패턴실에 가서 패턴을 떴어. 간혹은 공장에서 패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장님들께서. 또는 패턴사가 있으시거나. 자, 그럴 때 우리가 패턴 있지, 원부자재 있지. 근데 이 패턴이 내가 디자인한 대로 그대로 나왔는지 입어봤을 때 핏은 딱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 작업을 하거든요. 자, 샘플 작업. 그래서 우리가 작업 지시서에 1차 샘플 작업 지시서 이런 식으로 쓰고 공장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다가 작업 지시서를 써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 이 패턴으로 이 원부자재로 제작을 해주세요 하고 1차 샘플을 딱 봤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어. 대부분 1차에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죠. 이게 이쁘게 딱 끝까지 누워줘야 되는데 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시야계, 그러니까 마무리 작업으로 어느 정도 잡을 수도 있지만 이 스탠드의 폭이 어떻게 다르다거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잡는 과정이 이제 이 우리가 샘플을 보는 작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옷의 완성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뭐 말아받기, 뭐 넣어받기, 밀어받기, 이 작은 봉제 디테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샘플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1차 샘플을 보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어서 사장님과 대화를 해요. 공장 사장님과. 그래서 오케이 이 부분 잡아줄게요 해서 2차 샘플 작업 지시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샘플을 2차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2차를 하고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메인 샘플 작업 지시서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간단해요. 근데 예전에 한 대표님께서 이런 적이 있어요. 1차 샘플 작업 지시서가 나왔는데 조금 틀린 거야. 목 부분이 조금 이게 그때도 이런 폴라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티였는데 이게 넘어가는 부분이 조금 미세하게 이상했어.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주세요 했더니 공장 사장님이 이 부분의 봉제만 조금 어떻게 하면 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2차 샘플 가기엔 또 시간이 좀 뭐 이렇게 걸리고 귀찮고 하니까 바로 메인 해주세요 하고 그때 200장인가 이렇게 박았던 것 같아요. 했는데 문제는 공장 사장님이 생각한 거랑 우리 디자이너 대표님이 생각한 거랑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200장이 그냥 아웃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공장의 잘못인가 디자이너의 잘못인가, 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들고, 이 원부자재 가격하며 봉제 가격하며 주기도 싫잖아. 근데 줘야지. 본인이 잘못한 거예요, 사실. 사실 이게 누구 잘못, 양쪽 다 잘못이에요. 당연히 잘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샘플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옷을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초보적인 실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빈번한 사고입니다. 되게 빈번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샘플 작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1차 잘못 나오면 2차, 잘못 나오면 3차. 메인이 정확하게 되려면 내가 생각한 완벽한 옷이 나올 때까지 정확히 샘플을 보는 작업을 꼭 하시길 추천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조금 공장에서 싫어하는 자켓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켓의 작업 지시서의 예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도식화를 그려서 가져가는데 초보적으로 하시는 업체에서 첫 생산을 하시는 분들께서 처음에 제가 이제 도식화까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상당히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생산은 뭐 3월까지 해야 되는데 시작은 한 10월 달쯤에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알려드리려는 방법으로 시작을 했으니 한번 잘 보고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자켓 하나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원부자재가 들어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루아님, 오늘 질문 주신 우리 루아님께서 정말 옷을 잘 만들고 싶으시다면, 근데 루아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디테일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질문 받아보면 와, 벌써부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옷에 내가 생각한 것과 가장 근접한 옷을 만들고 싶으면 모든 원 부자재를 다 챙겨서 다 구해서 가져가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실까지 꼭 챙겨가세요. 공장에 실 많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디자인하려는 의류와 가장 근접한, 가장 완벽한 실까지 구매하셔가지고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말씀드린 가장 까다로운 옷을 먼저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저는 잘 안 보이네요. 오케이, 이렇게 보면 보이겠구나. 여기 보면은 왼쪽 오른쪽 하단에 보면 부자재 3, 2 뭐래 있죠. 실이 6개예요. 일단 이 자켓은 실이 6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겉감, 그리고 뭐 들어가고 심지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이렇게까지 징그럽게 나오는 자켓이에요. 징그럽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위별 아이템 스와치를 잘라서 붙여서 이거를 꼭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이분들이 작업하실 때 실수가 없어요. 하나의 예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지에리감이라고 있고 여기 부자재 1 이렇게 있는데, 얘네 원단이 색깔이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색깔이 정말 비슷한데 다른 소재의 이런 원단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의 옷을 만들 때. 근데 그럴 때 이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 가지고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지금과 같이 부자재별로 스와치 그리고 단추 이런 것들을 잘라서 붙이시길 바랄게요. 붙여서 전달해드리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공장에서 실수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거랍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들도 왜 잘 주고 싶지 실수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고 싶지 괜히 뭐하고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을 추구해 보라고요. 이거 할 때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도식화 이거 그리기 싫잖아요. 이거는 사실 작업 지시서 작업 지시서의 어떻게 보면 부분이죠. 파트예요. 그리고 그 왜 소위 보시는 작업 지시서 그 종이 있죠. 그런 것들 없어도 돼요. 물론 사이즈를 정확히 적는다거나 우리가 이제 새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거는 사이즈까지 우리가 딱딱딱딱 정해서 줄 거야. 뭐 옷을 어디 거를 똑같이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건 아니야.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작업 지시서를 사이즈 스펙을 정확히 따로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사이즈 스펙만 적으면 돼요. 그것만 적으면 되고, 이거는 꼭 따라 하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옷을 생각할 때 절대 놓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완벽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니까요. 꼭 따라 하시길 바라겠고, 그림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그냥 좀 아까 그 원부자재 들어가는 게 이 자켓이에요. 이 자켓인데 겉으로는 뭐 그냥 일반적인 자켓이고, 속에 이제 반 안감 들어가고 바이닝 처리 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목 뒤에 여기 뭐 삥 들어가고, 여기 뭐 그냥 에리 카라 뒷면에 배색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디테일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뭐 지금 뭐 소매 길이 줄이기, 총기장 줄이기 이런 건 패턴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뭐 주머니 바텍 제거 이런 거는 이제 공장에서 그 전에 샘플 본 거를 재생산할 때 나오는 부분이고 뭐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냐면 만약에 이런 샘플이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샘플이 없어. 우리 만든 적이 없는데 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들려는 옷이 인터넷에 없을까? 있단 말이야. 가장 비슷한 거, 똑같은 건 없겠지. 근데 비슷한 거를 구해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를 쳐요. 그 부분에. 여기다가 이 아래 옷은 예시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여기다가 넘버링을 해요. 2번은 2번으로, 1번은 1번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공장 사장님들이 이거를 가져갔을 때 그냥 오케이 하고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공장 사장님들이 옆에다가 이와 같이 적으세요. 적으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편한 언어와
그리고 이해하신 방향으로 새로 적어내고 그 대화를 통해서 완벽한 작업 지시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루아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공장에서 좋아하는 작업 지시서라는 것은 서로 실수하지 않도록 디테일이 살아있는 작업 지시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 디테일. 두 번째,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라. 그냥 사진 찍어서 가져가시면 된다. 디테일 꼭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600분, 응원해주신 600분, 그리고 앞으로 구독해주실 많은 분들께 제가 정말 끊임없이 열심히 좋은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궁금한 건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서 제가 답글 되게 잘 달아드리거든요. 영상마다 이 밑에 댓글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달아드리는데 실수하지 마시고 항상 질문하고 천천히 넘어가시길 바라겠고, 댓글 달고 답글이 마음에 드셨으면 그때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